들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돗개가 우리 마을에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여기 루마니아의 마을 주민들이 진돗개를 보며 환호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발레아 루플루이의 주민 마리나입니다. 저희 마을의 이름은 늑대의 계곡이란 뜻인데 그림 같은 풍경과 따뜻한 이웃들로 가득한 곳이죠. 매일 아침이면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가 우리를 맞아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이 갑자기 깨진 건 겨울이 다가오고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들개무리가 마을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여섯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들개도 먹을 게 없으니 내려왔겠지라며 쉽게 넘겨버렸죠. 일부 주민들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들개의 숫자는 20마리로 불어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담해져 농장의 닭과 염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의 공포를 비웃는 것 같았죠. 들개들은 낮에도 무리를 지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을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 생길까 늘 조마조마했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들개들을 모두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들의 답변이었어요. 피해를 입는 건 우리였는데 경찰들은 그저 손을 놓고 있었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들개무리가 메리 할머니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닭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는데 그날 밤 우리가 들은 비명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중상을 입으셨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소중한 이웃을 잃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저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안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위로할 말조차 찾지 못했죠. 우리는 그저 다음 피해자가 누가 될지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남편 미아이가 양치기 개 2마리와 함께 양들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양떼를 돌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개무리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의 충직한 양치기 개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수적 열세였습니다. 그날 밤 미아이는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우리의 양치기 개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양떼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개들을 구했어야 했는데, 이제 마을에서는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들개들이 마을의 모든 개들을 몰아내거나 제거해버린 거죠. 마치 그들이 이 영역의 지배자임을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녁에 이웃집을 방문하는 일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부는 총을 들고 들개 사냥에 나섰지만 이는 더 큰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부상당한 들개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낮에도 마을을 활보하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포획 전문가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들개들의 영역은 점점 넓어졌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을 떠나야 하나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두 가구가 마을을 떠났고 다른 가구들도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이사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자 우리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장과 가축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을 사람들은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의하게 되었고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 달간의 회의 끝에
그들은 들깨를 제압할 강력한 견종을 데려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믿을 수 없었죠. 정말 그런 방식으로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견종이 도착했어요. 그것은 독일 로트와일러라는 강력한 대형견이었어요. 보호단체의 직원들은 로트와일러가 군견으로도 활약한 이력이 있는 매우 용맹한 견종이라고 설명했죠. 마을 주민들은 창문 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 역시 큰 희망을 품고 있었죠. 실험 당일 로트와일러는 들깨무리와 대치하기 위해 마을의 빈터에 풀려났습니다. 들깨들은 처음에는 로트와일러의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에 주춤거렸지만 곧 무리를 지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순간 로트와일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첫 번째 들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깨는 단 한 마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들깨무리가 협력하기 시작하자 아무리 강력한 로트와일러라도 그들의 숫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로트와일러는 크게 부상을 입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보호단체의 직원들은 그를 응급처치하며 말했죠. 로트와일러는 강하지만 들깨무리는 생각보다 더 조직적이고 교활합니다. 다른 견종을 데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강력하다고 소문난 로트와일러도 실패했다면 우리 마을을 구할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며칠 후 두 번째 견종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에서 온 벨지언 셰퍼드였어요. 이들은 지능이 뛰어나고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활약하는 능력을 가진 견종이라고 했어요. 동물보호단체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이번 실험은 약간 다르게 진행되었어요. 벨지언 셰퍼드는 들깨무리와 바로 맞서는 대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주민 중 일부는 이들이 들깨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벨지언 셰퍼드는 들깨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하면 크게 짖으며 위협했고 들깨들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텄죠. 하지만 들깨들은 곧 벨지언 셰퍼드를 향해 전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들깨의 숫자에 밀린 벨지언 셰퍼드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호단체의 직원들이 가까스로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죠. 벨지언 셰퍼드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지만 이렇게 큰 무리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몇몇은 이 상황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짐을 꾸려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 주민들은 떠날 수 없었어요. 이곳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고향이었고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단체가 마지막 실험으로 한국의 진돗개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로트와일러나 벨지언 셰퍼드도 실패했는데 그런 작고 마른 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한국의 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의 실험은 필요 없어요. 격앙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호단체의 직원들은 진돗개에 대해 강하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지능과 용맹함을 겸비한 특별한 견종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별된 5마리의 진돗개를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진돗개는 보호단체의 차량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얀 털이 빛나는 모습은 기존의 대형견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그랬습니다. 하얀 털과 위험 있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들깨무리를 어떻게 상대한다는 거지? 순식간에 들깨먹이가 되고 말 거야. 이건 시간 낭비야. 지금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돗개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차분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단단한 체구와 민첩한 움직임은 그가 평범한 견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죠. 보호단체의 직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용맹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높은 지능 덕분에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실험은 물리적 대결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온 조련사는 가장 뛰어난 5마리를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궁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백산이, 한별이, 달미, 청풍이입니다. 조련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5마리는 특별히 리더로 선발된 개체들이었습니다. 모두 3년간의 특별훈련을 받았고 들깨 퇴치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했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아이들은 결코 살상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는 영역을 지키고 들깨들을 몰아내는 것뿐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진돗개들은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영역을 파악했고 주민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들깨들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함부로 반응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어요. 마치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들깨무리가 평소처럼 마을을 습격하러 왔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돗개들이 미리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진돗개는 들깨무리가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를 따라가던 보호단체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들깨들은 처음에는 진돗개를 보고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들깨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진돗개들은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세를 취하며 상대를 주시했어요. 마치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들깨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무궁이가 먼저 나서서 들깨의 우두머리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무궁이는 우두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란시키며 빠르게 반대편으로 움직였습니다. 백산이, 한별이, 달미, 그리고 청풍이도 완벽한 팀워크로 들깨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들깨무리는 진돗개들의 움직임에 휘말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단체의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리의 통제력을 빼앗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군요.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입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 싸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돗개는 들깨무리를 쫓아다니며 각 개체를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들깨들은 서로 떨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전의 대형견들과 달리 진돗개는 무리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들깨들을 위협했고 들깨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점차 진돗개들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뭔가 계산을 하고 있어. 들깨들이 점점 진돗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어. 진돗개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두머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후 빠른 속도로 마을의 외곽으로 들깨무리를 몰아냈습니다. 들깨들은 결국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사라졌고 진돗개들은 다시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승리한 전사의 귀환 같았어요. 주민들은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저 작은 개가 우리 마을을 구했어. 진돗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우리는 이 개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우리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야. 저 역시 마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진돗개가 보여준 용맹함과 지능에 경외감을 느꼈고 이 작은 체구의 개가 보여준 용맹함과 지혜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들깨들의 습격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특히 마을 중심부에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죠. 진돗개들이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한 덕분이었습니다. 진돗개가 들깨무리를 마을 밖으로 몰아낸 뒤 마을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단체는 진돗개를 통해 마을 주변의 들깨를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들깨무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진돗개의 존재는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한 번은 들깨 몇 마리가 마을로 다시 접근하려 했지만 진돗개가 낮게 짖으며 경고하자 그들은 도망쳐버렸습니다. 진돗개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찰하며 들깨가 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의 겨울은 추위가 매섭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인 안드레이는 평소에도 마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그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공동창고에서 사용할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다리를 사용해 큰 나무 가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사다리가 문제였죠. 얼어붙은 나뭇가지와 낡은 사다리는 위험해 보였지만 안드레이 이장님은 늘 그렇듯 대수롭지 않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무 위에서 가지를 자르던 중 사다리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장님은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큰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고 추운 날씨 속에서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드레이 이장님은 가까운 곳에 사람은커녕 도움을 줄 동물조차 없는 숲속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숲을 순찰하던 진돗개 한 마리가 낯선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후각은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즉시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안드레이 이장님을 발견하자 그의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 진돗개는 사람을 다치게 할 들개의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장님에게 다가가 코로 살짝 그의 손을 밀었습니다. 이장님은 진돗개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진돗개는 이장님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숲길로 뛰어나와 제가 있는 마을 쪽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 앞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와 제 앞에서 멈추더니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 진돗개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제 바지를 물어끌며 밖으로 데려가려 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로 가자는 거야? 그가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행동을 보이자 저는 곧바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진돗개를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 진돗개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쓰러져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이웃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이장님이 다치셨어요. 저희는 곧바로 이장님을 들것에 실어 마을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의사선생님의 응급조치 덕분에 이장님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부러진 다리는 깁스를 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여기 없었을 거야. 이장님은 진돗개를 보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내 목숨을 구했어. 내가 혼자라는 걸 느낄 틈도 없이 구조 요청을 해줬지. 마을 사람들은 이 진돗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해준 영웅이니 루카라는 이름을 주는 게 어때요? 루카는 우리 마을의 전설 속에서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모두의 마음에 와닿았고 그 진돗개는 그렇게 루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루카에게 더욱 큰 신뢰와 애정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는 이제 마을의 영웅일 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루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 루카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꼭 제 곁에 붙어 걸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죠. 루카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완전히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들개의 위협은 과거의 일이 되었죠. 진돗개의 활약은 마을의 안전을 가져다 준 것 이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진돗개가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던 불신과 갈등도 해소되기 시작했죠.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거나 무관심했던 주민들은 진돗개의 활약을 지켜보며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함께 모여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진돗개를 중심으로 작은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축제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루마니아 작은 마을에서 진돗개의 활약은 점차 외부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단체는 진돗개의 사례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했고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작은 체구의 한국 진돗개가 루마니아의 한 마을을 구하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진돗개를 들개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진돗개를 관리하던 보호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마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지만 진돗개들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마을을 순찰하며 들개의 흔적을 확인했고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그들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돗개를 평범한 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자 가족이었죠. 아이들은 진돗개를 따라다니며 함께 놀았고 어른들은 그들의 용맹함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진돗개가 이 마을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왔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는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기념비가 세워지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돗개들을 칭찬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자신들이 기념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듯 차분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와 무궁이, 백산이, 한별이, 달미, 그리고 청풍이까지 한국의 진돗개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맹함과 지혜는 마을의 위기를 넘긴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문제는 힘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발레아 루플루이에서 마리나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